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우리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야근과 회식이 많고 얼마 전에 보고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직장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이 가장 길다. 이러다 보니 아이 챙기랴 직장 생활을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럴 때 직장 내에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아군이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큰 힘이 될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직장 관계를 잘 만들어서 진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아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역시 5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육아휴직 이제 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다 복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직장 복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프로답게 일을 해라,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라 그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프로답게 일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불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직장 내에서는 어때요? 이야기 잘 통하신가요? 불통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상사, 부하지간에도 어떤 이런 불통도 있지만 가장 크게 성별에 따른 그런 불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직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여자 직원들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이 성별에 따른 이제 소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직장 내에서 내 편, 나의 호위무사, 내 아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버텨야 되는 또 인내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육아휴직하고 복직하신 지 다들 얼마나 되셨나요? 어떤 분은 당장 며칠, 또 한 달, 2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떠셨어요? 복귀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죠. 복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맡길 것인지, 친정 부모님에게 맡길 것인지, 베이비시터를 쓸 것인지, 베이비시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입주형을 쓸 것인지, 출퇴근형을 쓸 것인지. 그리고 이 아이를 맡기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나 나쁜 엄마 아니야? 이런 생각도 또 하실 거고. 또 직장 이제 복귀를 코앞에 두고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쉬었는데 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들. 아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거의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셨을걸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 나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꼭 복직해야지 했다가 어때요? 또 아이랑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아이 맡길 때 없고 이러면 또 마음이 확 바뀌죠. 아니야. 내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집에 있어야지. 아니야. 내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지. 내가 복귀 안 해야지. 아니야, 복귀해야지.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복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복직을 하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자, 복직을 결정한 용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용기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박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육아휴직 이 복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복직 전에는 복직 전대로, 복직 후는 또 복직 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복직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화면 속 이 모습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깊은 한숨에, 깊은 시름에 또 저런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시죠? 이 집에서 조금 이제 아이 케어하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왔을 때 이 직장 분위기도 낯설고, 만약에 내가 복귀를 했을 때,
내가 했던 그 부서, 그 동료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사실 어색함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아예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아니면 동료들이 확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좀 괜히 겁도 나고 그러시잖아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응도 잘 안 되고 괜히 불안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그러면서 나 바본가? 나 왜 이러지? 나 이거 할 줄 다 아는 건데? 이러면서 계속 실수하는 나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자괴감을 느끼면서 그냥 그만둘까? 괜히 복귀했나?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받았던 이 전화, 이게 당겨서 받는 거 그거 아시죠? 이렇게 번호 띡띡 눌러서. 이거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이제 당황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어느 정도 다 연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간단하고 신입사원들이 당연히 익혀야 되는 이런 것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뭐 전화 받는 거, 기본적인 문서 작성, 뭐 기본적인 뭐 시스템 관리 안 될 수 있어요. 자, 다른 분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한국 워킹맘 연구소에서 워킹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 히로이락이라고. 그래서 그 카페에 실제로 이제 복귀를 하고 엄마들이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요.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함께 좀 볼까요? 자, 복귀 후 아이가 힘들어해요. 46개월 남자아이를 둔 우리 워킹맘이셨는데요. 5월 1일 복직한 워킹맘이에요. 1년 3개월 출산 육아휴직으로 쉬었더니 큰아이가 복직 후 너무 힘들어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이들도 아마 거의 이러실걸요. 그쵸? 아직 일주일 정도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네요. 15개월인 작은 아이는 그나마 어린이집도 잘 가고 할머니도 잘 따르고 제가 오면 껌딱지가 되지만 그런 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큰아이. 큰아이는 예민한 데다가 매일 아침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래서 엄마랑도 안 떨어지려고 하고 심지어 엄마 장난감 안 사줘도 되니 회사 가지 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직 일주일 만에 사표 낼 뻔했다고. 어떻게 아이한테 아이가 충분히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오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복직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날마다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엄마가 안 보여. 근데 깜깜한 나 자고 있을 때 엄마가 들어온대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영영 내 곁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전에는 아이에게 반드시 엄마가 언제 회사에 다시 가야 되고 왜 회사에 다시 가야 되고 가면 언제 어떻게 몇 시 정도에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데 뭘 알겠어요. 무슨 그런 설명을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갓난쟁이도 아이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회사 갔구나. 우리 엄마 몇 시에 온다고 했으니 나 기다리면 되겠구나. 아이한테 그런 신뢰감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복직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엄마가 그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지금 직장 가는데 지금 몇 시지? 이 김마늘이 뭐 몇 시 되면 엄마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잘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도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다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분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한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때요? 실수투성이. 느낌표 타타타타타타타.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실수투성이네요. 온갖 실수를 하고 나서 드는 생각. 나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존심도 상하고 미치겠어요. 대부분 20대 초중반 아이들이라
애 낳은 아줌마 일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만두고 싶어요. 적응이 안 돼요. 4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어때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 같죠? 근데 나만 이럴까요?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원래 어리바리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육아휴직하고 복귀하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났는데요.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 똑같이 고민하고 다 똑같이 갈등하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는 상황이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때요? 그거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뭐 힘들어요. 막 그만두고 싶어요. 아이가 때를 써요. 막 이런 많은 모든 상황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죠. 안 끝날 것 같죠. 나는 여전히 계속 실수할 것 같고 아이는 여전히 엄마 일하지 말라고 여전히 울고불고 여전히 나는 고민과 갈등하고 계속 이럴 것 같죠. 근데 한번 6개월만 꼭 참고 한번 버텨보세요. 뭐든 그렇듯 이 또한 지나가기 마련이고 나도 예전의 나로 금세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일 잘하셨잖아요. 프로답게 일했잖아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셨잖아요. 이런 모습 금방 되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 왜? 나는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엄마로서 역할에 충실했잖아요. 이제 다시 컴백을 하셨으니 직장인으로서 모습에 다시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당당하고 멋진 워킹맘이 되고 싶어. 우리가 막 꿈꾸던 커리어 우먼의 모습. 우리 모두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쉽지 않죠.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늘 막 시간에 쫓기고 아이들한테 나쁜 엄마인 것 같고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가 못된 것 같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어때요?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 같고 늘 뭐 허둥대는 것 같고 어리바리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당당하고 멋진 워킹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귀하셨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고 멋진 워킹맘이 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다움을 가져라. 두 번째, 성별에 따른 소통 전략을 숙지해라. 세 번째, 직장 내 아군을 만들어라. 네 번째, 인내심을 가져라. 자, 이 부분 하나하나씩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일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업무, 나의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일을 왜 하지? 나에 그냥 주어졌으니? 아니면 내가 그냥 뭐 밥벌이 수단으로 할 수 없이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일을 한다? 물론 우리 그럴 수 있겠죠. 경제적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은 특히 내가 이렇게 쉬었다가 복귀를 했다고 하면 내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그러니까 왜 아이도 그렇지만 내 일도 역시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신가요? 내가 일을 많이 아끼고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하면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다시 뭐 리셋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때 내가 내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고 내 의미를 찾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일을 왜 하지? 이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의 이 가치,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잖아요. 집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 봤지만 엄마 가지 마. 엄마만 나랑 있어. 나랑 놀아줘. 아이가 울면서 그럴 때 어떻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명, 제 지인은 그 아이가 아침에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를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막 다 울고 막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처는 많은 워킹맘들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으면 아이가 그럴 때 엄마 가지 마. 나랑 있어줘.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엄마 행복한 일 하고 올게. 엄마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사실 제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제 아이 둘은 이제 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그렇게 어린이집 생활을 계속 했는데요. 잘 가다가도 한 번씩 엄마 일하러 가지 말라고, 엄마 내 옆에 있어 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엄마는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일하는 게 행복해. 그래서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네가 정 이렇게 원하면 엄마 집에 있을 수 있어 너랑. 대신에 엄마는 일을 못하면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네가 그 짜증과 화를 다 감당해야 돼. 그럴 수 있으면 함께 집에 있자. 사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는 일하는 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이 이유를 내가 찾을 수 있을 때 아이한테도 당당하게 엄마 행복한 일 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작은 바늘이 7 되고 긴 바늘이 10이 되면 엄마 올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지? 자, 화이팅! 자, 멋지게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에 대해서 마주대하는 그런 한번 노력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5년, 10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뭐 20대이신 분들은 3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이신 분들은 40대. 자, 40대이신 분들은 50대. 나 5년, 10년 뒤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내 아이와 내 남편이 나의 5년, 10년 후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셨나요?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뭐 계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내가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현재의 모습이 쌓여서 미래의 모습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론 너무 중요하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잘 사는 건 중요하지만 미래, 내 목표 설정, 명확한 꿈, 비전이 있으면 현재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5년, 10년 후에 이런 위치에 가 있을 거야. 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어. 막연하게 나 돈 뭐 10억, 20억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 버는 거 아시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5년, 10년 후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나는 그냥 한 뭐 팀장쯤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고 몇 년, 언제, 5년 후면 만약에 뭐 2000 뭐 몇 년도가 되겠죠? 그럴 때 나는 뭐 2020년도에 이런 모습일 거다. 어느 정도 와 있고 이런 외형에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이런 눈빛에 이 정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 있을 것이다. 되게 막연하시죠, 지금.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슨 5년, 10년 후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현재 이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한번 글로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꿈과 목표와 이루고 싶은 거 있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종이에 쓴 사람 실제로 나중에 이룰 확률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때 되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 있을 텐데 아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길 바랄까?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글로 써서 붙여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유혹이 생길 때마다 보시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일에 대해서 마주대하기, 그러면 앞으로 내 5년, 10년 후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통이 경험되면 되게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너랑 무슨 말을 못해.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남성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남성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들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우리 여성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조직 내의 여성들의 분포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만 중요해졌지만 요즘은 어때요?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과도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별에 따른 소통 전략, 어떻게 하면 불통을 없애고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조직은 남자 직원들이 많으신가요? 여자 직원들이 많으신가요? 어떤 직장은 남자 직원들이 많으실 수 있고 또 어떤 직장은 여성 직원들이 많으실 수 있죠. 일단 우리 남자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왜 그들과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뭔가 자꾸 부딪히는지, 사실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때요? 남자들하고 우리 신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게 다르죠. 언어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의 쓰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직에 남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는 이들과,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지 내 업무의 성과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이 남자 직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먼저 그들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남자의 언어,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언어에 대해서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저는 4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사실 우리 여자들이 많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유능함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그런 조직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무시당하고, 아유 제가 뭘 하겠어? 잠깐만, 이런 업신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과 나는 뭔가 소통을 해, 그들과 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유능한 파트너, 그냥 단순한 여자 직원이 아닌 내가 당신의 유능한 파트너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의 유능함은 뭘로 직장 내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과죠. 나의 업무 성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잘한 사람인지 내가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 이거 진짜 잘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당당함, 누구나 인정하는 나의 유능함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프로페셔널한 모습. 몇 가지 태도들이 있죠. 많은 남자 직원들이 이제 저랑 이제 상담할 때, 아니면 저희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 여자 직원들 정말 이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뭐 쇼핑몰 뭐 이렇게 아이 물건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직장 내에서 왜 우리 아이랑 통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 다 이제 업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 아이랑 통화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뭐 조부모라든가 베이비시터나 그들과 통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 가정적인 일을 직장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들의 어떤 뭐 대화나 통화를 이런 거 할 때 많은 남자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셨고, 실제 제 예전에 직장에서도 이렇게 직장 내에서 조금 업무하려고 하면 택배가 이렇게 뭐 아이 택배, 남편 택배 이렇게 직장에 받는 분들이 되게 계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직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의 업무, 이거를 좀 더 나의 유능함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애티튜드, 이런 태도도 내가 직장에 맞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좀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전화 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뭐 회의실에서 잠깐 전화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복도에서 잠깐 용건만 간단히 통화하고 끊는 것도 괜찮겠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잠깐 나가서 하는 것도. 우리 집에 오늘 저녁 반찬이 뭐고 이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든 직원과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태도 하나가 나의 유능함을 돋보일 또 방법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로 승부해라. 내가 유능한 파트너라는 거를 인지시켜라. 이들과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많은 여자분들, 저도 사실 예전에 이랬었는데요. 많이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공감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너 안 돼! 너 이거 잘못했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말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러 표현하고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때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명확한 언어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특히 이제 남자 부하 직원들이 위에 여자 상사를 모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너 이게 잘못됐으니 이렇게 수정해 라든가 다시 해와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시를 해주면 좋은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둘러서 말하다 보면 오히려 계속 커뮤니케이션에 불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득하라.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뇌 자체가 남자랑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여자는 어때요? 공감형입니다. 남자는 어때요? 해결형, 논리형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여자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때요? 굉장히 많은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맨날 나만 미워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게 먹힐까요? 직장 내에서는 사실 특히 남자 직원이 많이 있는 이 조직 내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논리형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네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래서 되니 안 되니 결론만 얘기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들은 논리형, 해결형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때는 내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단순하게 저 사사분계는 저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의 언어는 이거거든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사분계에는 뭐를 10만 개 이상을 팔아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숫자. 구체화 데이터.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경쟁자 상황이 어떻고 사회적 환경이 어떻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약간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익숙치 않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굉장히 명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네 번째 방법 뭘까요? 포근한 마음 리더십. 직장 내에서는 왜 직장의 신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내 업무 성과. 이거라면 김대리가 최고지.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 떼놓고 우는 아이 떼놓고 우리 이렇게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일, 내 성과는 확실히 내야죠. 그렇게 쟤는 너무 잘해. 근데 여기에 유능함과 따뜻함까지 겸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이 삭막한 남자 조직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면서 배고플 때 간식 한 번씩 제공한다거나 좀 더 따뜻함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도 해주고 이럴 때 또 공감형에 또 우리의 또 이 장점들이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나죠. 남자들은 어때? 해결형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 괜찮아.
근데 또 이미 상처는 많이 받죠. 근데 여자는 어때? 공감력이 아 그랬구나. 너 굉장히 힘들었겠다. 아우 그랬어. 아유 그랬어. 오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하게. 근데 의외로 쉬는 시간이나 휴식 시간 그 외적인 시간에서는 따뜻함을 겸비한 마음 리더십. 우리 이미 엄마잖아요. 우리 이미 그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함과 유능함과 또 그들의 언어, 결론형, 해결형 이런 것들만 조금 기억을 해두신다면 그들과 소통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감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됐어?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럼 남자는 어때요? 제가 계속 해결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기다려요 그때까지. 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쨌다고. 그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 그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대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고를 한다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그들의 언어 맞게 결론부터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어때요? 뭐 카카오톡이나 SNS로 많이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이때도 기승전결 뭐 상황 어쩌고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할 때는 그런 SNS조차도 결론부터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그들과 수월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남자 직원은 그들의 언어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자 직원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자 조직에서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들이 힘드신지. 저도 과거의 직업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여자 직원밖에 없었는데요.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여자 직원들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남자들이 이런 말 우리 여자들한테 많이 하죠. 아유,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져서 이 동지, 이 우리, 막 으쌰으쌰, 야유 이런 게 없어, 약해. 저희 각 따로따로 놀잖아, 막 각계 전투,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제가 또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해봐도 약간 우리 워킹맘들 또 우리 여자들이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약간 우리라는 의식이 조금은 남자들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물론 굉장히 강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지만요. 그래서 우리라는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야 사실 나도 빛이 나고 우리 팀도 빛이 나고 우리 회사가 또 살아남는 비결이겠죠. 그래서 왜 보통 이런 말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의 적은 누구다? 여자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자의 적을 여자로 만들면 안 되겠죠. 누구로 만들어야 돼요? 내 아군으로 만들어야 되죠. 나의 호위무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적은 우리 뭐 남자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적이 아니라 우리 호위무사 우리끼리 잘해보자. 네가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우리의 사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좀 더 우리 동지애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자들은 공감형이에요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대화를 나눌 때, 식사를 할 때, 어떤 뭐 회의를 할 때, 많은 여자분들은 공감해 주길 원해요. 아, 그랬구나. 아, 너무 좋아요. 아,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두셨어요? 아, 맞아. 이런 맞장구, 리액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은 내가 공감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리액션이 없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이런 게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특히 내 위에 상사가 여자분이라고 하면 그들이 얘기할 때 아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 예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여자분들 사실 잘 못하기는 해요. 왜? 사실 약간 질투도 나고 꼭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상대방과의 관계, 이 좋은 관계 유지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윤활유가 바로 리액션인 것 같습니다. 머리 하셨어요? 너무 예쁘신, 안경 바꾸셨어요? 오늘 스커트 너무 예뻐요. 구두 사셨어요?
그 사람을 관찰하면 사실 이 칭찬할 리액션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할 때, 특히 여자 직원들과 소통할 때는 이 리액션, 이 좀 칭찬, 아, 그랬군요, 공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아, 이 사람 내 편이구나, 지금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들의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경계선 지켜주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언니 한두 명씩은 다 있으시죠?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좀 친해지면 언니 이러면서 막 팔짱 끼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거의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이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너무 좋죠. 그렇죠? 막 사이 안 좋은 것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겨요? 이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나중에 일과 일상생활이 혼선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친하다 보면 나중에 직장 내에서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또 여자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언니 문화이죠. 아니, 직장 내에서 어떻게 뭐 언니 있고 동생이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친하다면. 그리고 분위기가 자유스럽다면. 대신에 지켜야 될 선들이 있죠. 상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지켜야 될 이 임계 거리는 반드시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친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내 승진이나 내 직장 업무 성과를 내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유념해 주셔서 친하게 지내되 마음을 주되 따뜻하게 해주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자에 대한 소통 전략, 여자에 대한 소통 전략을 좀 배웠는데요. 좀 다르죠, 몇 가지. 자, 남자들의 특성들, 여자의 특성들을 좀 파악하셔서 이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프로페셔널한 워킹맘이 되는 방법 뭘까요? 자,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아군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아군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 내 아이가 아파요.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들이 제일 힘들고 속상할 때 이럴 때죠. 아이가 아파요. 사실 저도 그런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상사가 그래 가봐 괜찮아. 아니면 내 동료가 이 일 내가 할게. 얼른 가봐.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고맙고, 그쵸?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사실 베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give and take. 내가 먼저 줘야 나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편, 내가 뭘 해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해봐 괜찮아. 이렇게 해줄 아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몇 가지 또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너무나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상기 차원에서 좀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힘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잘 안 됩니다. 나 이것 좀 도와줘. 저 바쁜데요? 나 오늘 못하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뭐 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이것 좀 도와줘. 나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왜 주변에 자기 일 아닌데 내 일처럼 막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누군가가 SOS를 청할 때 정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그 덕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덕들이 좀 쌓일 수 있도록 좀 내가 먼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조사. 어때? 잘 챙기십니까? 특히 이제 육아휴직 중에 이런 경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굉장히 곤란하셨죠.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긴 가야 되는데, 아이는 어떡하지?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내야지?
나 혼자 해야 되나? 아니면 다 같이 팀끼리 돈을 모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 갈등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경조사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 겪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직장 내에서 이렇게 경조사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보통 팀끼리 돈 얼마씩 걷어서 이렇게 내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방이 굉장히 멀다.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경우도 사실 많죠. 사실 우리 워킹맘이라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사람의 희로애락은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일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이 경조사를 다녀오면 나의 경조사가 또 그들도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팀끼리 이렇게 돈을 걷는 거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별도로 내가 이 사람을 좀 챙겨주고 싶어, 좀 나를 이렇게 알리고 싶어 이러면 좀 별도로 또 경조사 이렇게 비용을 또 이렇게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혼식은 당연히 가서 축하해주면 좋지만 또 이제 상당했을 때 뭐 이런 데들은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저 사람은 지금 되게 힘들 텐데 와줬네. 너무 고맙다. 나도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쌓일 수 있도록 경조사 같은 거 너무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상기 차원도 있고 또 혹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한 번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 번 더 그냥 스쳐서 그냥 지나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뒷담화. 직장 내에서 내 아군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뒷담화하지 않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뒷담화 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한 그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 2,1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뒷담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90%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 우리가 평균 하루에 17분 정도를 남의 뒷담화를 이 시간에 소요한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뭐 사실 우리 뒷담화가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때요? 누군가 누구한테 우리 상사한테 너무 깨졌어. 너무 화가 나. 근데 어때요? 동료들끼리 막 뒷담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이 뻥 뚫리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라는 결속력, 응집력이 생기잖아요. 맞아. 내가 야, 걔 그렇지 않니? 그러면 맞아. 걔 좀 그런 거 있더라. 누군가 그렇게 막 맞장구를 쳐주면 왠지 내 편인 것 같고 막 내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막 이런 자신감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뒷담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뒷담화는 결국 돌고 돌아 누군가의 그 당사자에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특히 직장 내, 특히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뒷담화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요. 지금 바로 이 앞에서 막 우리 야 그렇지 않니? 걔 너무하지 마! 이렇게 뒷담화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한테 귀에 전달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떠신가요? 근데 그런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함께 뒷담화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의 승진의 발목을 잡거나 나에 대한 험담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뒷담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데 이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만약에 직장 내에 누군가가 난 너무 화가 나. 나를 너무 스트레스 줘. 뒷담화를 안 하고는 나 못 견디겠어. 이런 경우 사실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쌓아두면 병 생겨요. 이럴 때 풀으셔야죠. 당연히. 누구한테? 이들을 모르는 가족한테. 만약에 가족도 나를 이 마음을 풀어주지 못해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뒷담화 노트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누군가에게 왜 우리 가끔 막 욕도 하고 싶고 미운 말도 쓰고 싶고 근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나만의 뒷담화 노트를 만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면서 저는 진짜 실제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낙서도 하고 뭐 욕도 써놓고 사실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써놓고 나중에 짝짝 되게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사람들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는 또 나 혼자만의 방식으로 이 뒷담화의 이 욕구를 또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누군가 씻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거나 속상한 사람이 있으시면 꼭 이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뭘까요? 자, 타 부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기. 우리 이 팀 부서끼리는 굉장히 많이 친하게 지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쓱싹하게 우리 챙겨주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요. 타 부서 사람들하고는 제대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인을 하다 보면 우리 팀만 잘해서 아니면 나 혼자 잘해서 해결되는 물론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옆 부서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어떨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협조가. 저 바쁜데 언제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요? 친밀감은 어떻게 해요? 저 바빠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심시간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중에 지나가시면 차 한잔 한다거나 차 마실 시간조차 없어. 우리 너무 바쁘면 그럴 수 있잖아. 왜? 나는 빨리 퇴근하고 또 아이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사실 직장 내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아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액션. 오늘 너무 예뻐 보이세요. 좋은 일이 있으세요? 따뜻한 인사. 이 리액션 이거라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저는 거의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차 한잔하면서 그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더니 실제로 이 업무 성과가 굉장히 낮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좀 유능함을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부서도 물론 소중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라는 개념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 우리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시키셔서 다른 부서, 이 모든 사람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나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도움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내 아군을 만드는 방법. 지금 아군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직장 내에서. 상사도 한 명 있으면 좋고요. 밑에 부하 직원도 한 명 있으면 좋고요. 내 동료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쫙 나를 도와줄 내 아군들을 많이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같은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잘 챙기는 것들. 그리고 뒷담화는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내가 만약에 이게 풀고 싶은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화가 나.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뒷담화 노트를 한번 작성해 봐라. 그런 팁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타 부서 사람들과도 친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나의 업무 성과를 높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워킹맘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미 자녀를 다 키우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우리 워킹맘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20년,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신 그 워킹맘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부분 그들이 말씀하신 거는 그때 내가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 참 잘했다. 그때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나 안 포기했어. 나 잘 지켰어. 나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해. 참 잘했다. 사실 실제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굉장히 변수도 많고 내가 그만둘 이유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고민되고요. 또 육아휴직 후에 이제 복직을 하셨을 때 승진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속상하겠죠. 나보다 더 늦게 후배가 내 상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화가 나지.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그만둬버려 이 기회에.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또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 할머니, 조부모 육아를 했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때,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내일부터 못 온다고 했을 때, 내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 나는 하루 24시간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빨리 가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같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아이와 가정이라는 이 물주머니를 차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주머니가 없는 사람과 경쟁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걸로 승부를 내야겠죠. 지금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고 갈등도 되실 겁니다. 당연히 이건 누구나 겪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 아이가 너무 유별나서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지금 당장의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아이 때문에 저희가 경력 단절맘들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아이가 어릴 때 내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내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가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엄마들이 나중에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가 이랬대요. 엄마는 왜 일 안 해? 누가 엄마처럼 엄마는 왜 예쁘게 옷 입고 왜 안 나가? 엄마는 집에 왜 맨날 잠만 자? 엄마는 왜 돈 안 벌어? 애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잘 나가는 직장을 내가 포기했는데 이러면서 거의 막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막 동의를 하셨는데요. 그런 날이 없는데 지금 사실 매 순간 아이에게 엄마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계속 직장 그만두고 아이 옆에 있으시겠습니까?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또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미래를 보고 우리 아까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보고 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속도가 아닌 이 방향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빨리 달리면 처음에는 이길 수 있지만 마지막에 결국 지쳐서 못 가죠. 하지만 속도는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워킹맘들도 지금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버텨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보고 그래서 5년, 10년 후의 목표 설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한번 버텨볼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될 거야. 버텨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봐.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멋진 행복한 내 미래에 당당한 그런 워킹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직장 내에서 행복한 워킹맘이 되시길 당당한 워킹맘이 되시길 이 프로페셔널한 워킹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